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11명의 선수가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골을 만들어내야 하는 스포츠죠. 그리고 번리를 상대했던 토트넘은 그걸 아주 잘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0 대승 이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과 케인의 활약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무리뉴는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요. 나는 팀의 감독이고 결과가 좋을 때는 물론 선수 개개인에 대한 칭찬을 하고 싶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수단이 있고 그들의 기량이 모두 돌아왔다는 것이 기쁘다. 단순히 그들의 체력 회복이나 부상 복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폼이 특정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케인과 손흥민, 특정 선수를 콕 집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뉴는 팀 전체를 언급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마 앞서 말한 것처럼 팀 스포츠인 축구 경기에서 팀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 빚어낸 승리를 더욱 칭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최근 리그에서 6경기에서 1승 5패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던 토트넘이 이번 버니전에서만큼은 강팀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강팀의 면모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지점은 바로 선수들의 자율적인 포지셔닝에 있었다고 봤는데요. 손흥민의 킬러 패스가 빛났던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을 보면 중앙으로 침투해 손흥민의 패스를 잘라 먹은 선수는 스트라이커 케인이 아닌 우측 윙어 베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득점 상황은 어땠나요? 베일이 하프라인 아래에서 롱패스를 뿌렸고 그걸 왼쪽 윙어 자리에 있던 케인이 받아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때 중앙에 위치해 있었죠. 강팀이 무서운 이유는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판단 그리고 부분 전술에 따라 끊임없이 변수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케인과 손흥민 그리고 베일이라는 걸출한 공격진을 보유한 토트넘이 손흥민, 베일은 안쪽으로 접고 슛, 케인은 항상 페널티 박스 근처에라는 식의 단순한 전술만 구사하기에는 그만한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니전 토트넘의 자율적인 포지셔닝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공격진의 활약이 두드러졌지만 미들진과 수비진 역시 큰 허점을 보이지 않으며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죠. 후방에서부터 허리 라인까지 은돈벨레가 볼 뺏기는 것 빼곤 빌드업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됐고 이게 바로 시즌 초반 잘 나가던 토트넘의 모습이죠. 너무 반가웠습니다. 최전방의 케인, 양 사이드의 손흥민과 베일,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모우라까지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낸 네 선수 중 손흥민만 골이 없어서 아쉬웠던 팬분들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도움 2개를 기록하면서 EPL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한 킹 오브 더 매치에 등극했습니다. 단지 득점이 없었다 뿐이지 손흥민이 경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셈이죠. 이번 시즌에만 8번째 킹 오브 더 매치 선정이라고 하니까 보통 킹 오브 더 매치는 승리했을 때 뽑히는 걸 감안하면 11승 중 8번을 손흥민이 주인공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축구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8.9점을 부여하면서 베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린 베일이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손흥민의 지분도 적지 않다는 걸 현지에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정한 MOM이었죠. 손흥민의 대활약은 3.1절과 맞물리면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깊었죠. 특히 손흥민은 베일과 선제골을 합작한 후 손가락으로 K를 나타내는 셀러브레이션을 선보였는데요. 3.1절을 앞두고 한국 축구 팬들을 위해서 코리아의 K를 딴 멋진 셀러브레이션을 선물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베일은 그 옆에서 웨일즈의 W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주었죠. 이제 손 앤베 조합이 떠오르나요? 활짝 웃는 두 선수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토트넘의 완벽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독설가 로이키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토트넘에는 평범한 선수들만 가득하다. 케인과 손흥민을 빼면 토트넘은 그냥 평범한 수준의 중위권 팀이다. 평범한 팀이라는 표현도 내 기준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지킨 것이다. 토트넘에 악감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침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팬으로서 저는 이 발언에 충분히 반박할 근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버니저만큼은 팀 전체가 유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토트넘 공격진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베일이 부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트넘의 전력에 케인과 손흥민의 지분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베일이 그 부담을 덜어주고 후방 지역에서도 지금과 같은 견고한 팀플레이가 유지된다면 아마 독설가 로이킨의 생각도 곧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의 대승에 대한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영국 BBC 스포츠는 손흥민은 4번째 골의 설계자였다. 그는 번리 수비진을 향해 달리면서 베일을 찾아냈고 베일은 파포스트를 겨냥해 훌륭한 가마차기를 선보였다. 베일의 최근 폼은 토트넘 팬들이 원하던 것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경기 후 베일은 이번 시즌 내내 행복했다라고 말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진짜 설계자 그 자체였죠. 그 아웃프런트 패스는 진짜 정말 대단했습니다. 베일은 레알 때와는 다르게 토트넘에서 더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베일이 그의 최고 폼으로 돌아왔다. 지난 몇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베일은 버니전 선발 출장했고 단 몇 분 만에 골 감각을 끌어올렸다. 손흥민, 케인과 훌륭한 팀워크를 만들며 번리 홈팬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베일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왼발 가마차기까지 보여주고 피치를 빠져나갔다. 그가 돌아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역시 MOM 베일에 대한 찬사가 여기저기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 라인이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얘기 또한 굉장히 자주 보이네요. 풋볼 인사이더는 가레스 베일이 터닝 포인트를 마주했고 이제 토트넘 팬들은 스타팅 라인업에서 그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베일은 4대0 승리를 거둔 번리전에서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무리뉴오가 허덕이던 시기에 마침내 폼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온 임대생 베일은 올 시즌 겨우 3번째 리그 선발 출장이었지만 벌써 5골에 기여하며 토트넘을 8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부상에 시달려도 역시 베일은 베일이었죠. 베일과 손흥민의 활약이 빛났던 번리전이었습니다. 득점 여부를 떠나서 손흥민의 플레이가 토트넘의 결과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그런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번리를 잡고 리그 2연패를 탈출하면서 승점 39점 8위로 도약했습니다. 같은 날 메뉴와 첼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리그 3위 레스터는 아스날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격차를 벌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에버턴이 사우스햄튼의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만만치 않은 순위 싸움을 보여주는데요. 역대급으로 치러지고 있는 4위권 쟁탈전. 보통 5월쯤부터 순위 싸움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3월부터 10개 팀이 매 경기가 결승전인 것처럼 치러져야 하니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토트넘은 순위가 높은 팀들보다 한 경기 덜 치러졌기 때문에 만약 다음 경기 풀럼전에서 승점 3점을 얻게 되면 챔스 티켓이 걸린 4위권과 격차는 단 3점 차로 좁혀집니다. 맨시티의 단독 질주로 사실상 우승 경쟁은 물 건너갔고 이제 목표는 4위권에 진입해서 다음 시즌 챔스 티켓을 확보하는 것일 텐데 다행히 이번 라운드에서 상위권 팀들이 승점을 많이 벌지 못하면서 토트넘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상대인 풀럼은 현재 리그 18위 팀으로 토트넘이 번리전과 같은 경기력만 유지해준다면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연승은 의무적이어야 한다는 것. 베일의 부활과 함께 드디어 그 존재감을 드러낸 KBS 라인. 케인, 베일, 손흥민이 어떠한 케미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도 쭉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응원하겠습니다. 봄이 찾아오는 3월입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힘든 상황들 많으시겠지만 어디든 돌파구는 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